야구라의 장신이 되고픈 당신 들어갈게요. KBO는 오늘 2022 신한은행스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KBO 리그에서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메일 왔어요? 투표라고 저는 안 왔어요. 아, 그럼 저는 왔어요. 네, 벌써 얘기하셨나요? 아, 그럼 했죠. 좀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선수에게 투표를 정확하게 좀 해야지. 사실 뭐 성적도 안 좋은 선수들을 이제 꼽는 막, 기자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신분이 있다고 막 찍어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뭐 맞아요. MVP 투표라든가 신인왕 투표를 볼 때는 네. 아마 정확한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우리가 이번 그 골든글러브는 어느 정도는 다 유추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수들이. 네. 특히 뭐 투수 이관왕, 뭐 안우진이라든가 뭐 고우석도 후보가 될 수 있고 포수 같은 경우에는 양의지 선수가 좀 유력하고 네. 1루수 같은 경우에는 홈런왕이 또 있고 유격수도 누가 있고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죠 되고요. 가장 치열한 자리가 좀 어디가 될까요? 외야 한 자리하고 한 3루 정도? 아, 그 정도? 그 두 자리가 아마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 성적을 딱 보면 대충 어떤 나오죠? 선수가 대충 나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니까요. 어떤 선수가 받게 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순아가 12월 2일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허구현 총재, 김성근 전 감독 등 원로분들과 은퇴한 선수들, 현역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최고 선수상에는 이정우 선수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날 3회는 강케 그리고 조은지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깔끔한 진행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 잘해. 인정하잖아요. 인정했습니까? 인정하는데 예. 그날 많은 분들을 좀 뵀어요. 근데 특히 그렇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공로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81세가 되시고 내년에 82세가 되시는 거죠. 이승엽 감독도 왔더라고요. 네, 이승엽 감독. 제가 이제 이승엽 감독한테 늦게 축하드려요 형님 이랬더니 니 결혼 안 하나? 예. 그래 사이 잘 봐라. 즐거웠던 자리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예. 마치고 또 점심 때부터 맛있는 거 먹었고요. 네. 네. 고기값 많이 나왔어요. KBS ETV 2세 드라마 이상엽, 김소혜 씨 주연의 순정복수 촬영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강케와 장순아는 남은 시간 동안 연기 연습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12월 뭐 중순으로 연기가 됐어요. 이게 야구장이 찍을 씬이 많은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틀밖에 못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밀린 맞아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네. 홍파영을 한번 만나가지고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화려한 연기를 보여드리고. 자, 다시 뉴스 여기서 마칠게요. 자, 이번 주도 파이팅 넘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 야구라! 자, 들어갈게요. 스토브리그 야구라. 하조석, 김기환, 음주운전, 징계 확정! 이게 지금 시상식 때도 허구현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구현 총재가 취임된 이후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 결국은 하주석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적발로 7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김기환 선수가 9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네요. 이제 구단 자체 징계가 사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KBO에서 이제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때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구단 자체 징계를 하지 않기로 사실 이제 합의를 좀 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어떤 팀은 몇 경기, 어떤 팀은 몇 경기 이렇게 경기 수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러네. KBO 쪽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했죠. 이제 KBO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구단에서는 징계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하나 쪽에서 이제 추가로 징계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환 선수 같은 경우는 NC가 이제 퇴출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환 선수는 이제 숙취운전이죠. 그러니까 숙취운전인데 그 추가로 이제 20경기 이제 정지가 더 들어간 거는 이 접촉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김기환 선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접촉사고. 그러니까 접촉사고 때문에 20경기가 이제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기환 선수는 바로 NC 다이노스가 퇴출을 시켰죠. 특히 이제 김기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8월 중순부터는 이제 재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을 하는 기간에 이제 음주운전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NC 입장에서는 그 방역법 위반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기환 선수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 퇴출을 시킨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주석 자리가 이제 좀 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선지 선수를 영입한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 돼버렸죠.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일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주운전 특히- 사고는 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도대체 음주운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진짜. 대리기사님들이 잘 안 오시는 건가? 왜냐면 좀 너무 늦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해요? 그거 아니죠. 네. 어.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먹으러 나갈 때 차를 안 갖고 나거든요. 맞습니다. 택시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대리운전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비싸가지고 택시비가 나요. 그리고 대리기사님도 잘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도 사람인데 술을 먹을 수는 있죠. 그럼요. 네. 뭐 시즌도 끝났고 윤창호법이 또 이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맞아요, 음주운전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허구현 총재도 계속 총재되기 전부터 경각심을 좀 선수들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방송 때도 이야기를 하고 총재 부임된 이후에 클린 베이스볼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선수들 좀 하지 말아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음주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예. 아니 그리고 또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는 팀 내 또 주장이었고 좋지 않은 또 행동 때문에 그렇죠. 팬들의 또 질타를 또 많이 받았잖아요. 네. 작년에도 사실 수베로 감독이 그 더가웃 뒤에서 막 방망이 던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이제 계속 이제 해왔고 그런데다가 팀의 리더라고 이제 불리는 주장을 또 하던 맞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또 팬들의 마음을 또 저버리는 행동을 이 한 상황이라 글쎄 하주석 선수가 이제 뭐 냈잖아요. 좀 자숙하고 뭐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과연 될지 이게 자, 그러면은 70경기가 내년 딱 개막하면 그 첫 경기부터 70번째 경기까지 못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24경기에서 25경기를 이제 치르잖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사실 힘들고 만약에 이제 70경기 징계를 끝낸다고 해도 그렇지, 바로. 아마 하나 이글스 구단이 하주석 선수를 복귀시키기에는 아마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금 길게 보면 이제 후반기 때 아마 팀에 합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준다면 좀 어떻게? 부탁인데 정신 좀 차립시다. 네. 그럼 할게요. 네. 불안불안해요. 기사 볼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어쨌든 이 또 야구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뜨끔뜨끔해요, 진짜. 오선진 FA 계약. 근데 오선진 선수가 다시 하나이글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1+1 계약에 이제 네. 4억 원에 이제 입단을 했죠. 그렇죠. 작년이었죠. 2021년 6월 달이었나? 6월 25일이었습니다. 네, 이성곤 선수하고 이제 마트레이드로 삼성으로 옮겼는데 예. 1년 반 만에 다시 원 소속 구단인 하나이글스와 FA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적 당시 폭풍 눈물을 쏟았는데 이 오선진 선수가 다시 하나로 가면서 그때 동료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울었는데 왜 그때 울었는지 모르겠다. 울지 말 걸 그랬네. 이렇게 될지 몰랐죠. 예. 자, 진짜 인생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선진 선수도 이제 C등급이잖아요. 네. 연봉이 또 세지 않았고 7,300만 원인가 막 그랬다 보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제 하수석 선수 또 사건이 터지고 하나이글스 쪽에서 오선진 선수가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올 시즌 펼쳐줬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적 보상 금액도 사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선진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2루 뭐 3루 유격수 다 되다 보니까 예, 저는 뭐 조금 금액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 일단 FA 등급제가 생기면서 C등급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이 FA 시장에서 뭔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단 보상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는 C등급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좀 누렸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하주석 선수가 빠진 그 유격수 자리를 오선진 선수가 메워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오선진 선수라든가 뭐 수베로 감독은 이제 박정현 선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선진 선수는 사실상 한 포지션이 아니라 세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아마 하나이글스는 이 오선진 선수 굉장히 요긴하게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예. 계속 지난주부터 저희 스토브리그 얘기하면서 친정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이 이제 8명입니다. 8명. 네. 예, 8명인데 뭐 정찬원, 한현희, 뭐 권희동, 이재학, 이명기, 김진성, 강용구, 신봉기거든요. 이 선수들의 계약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한현 선수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FA 시장에서 선수들 영입을 하면서 이제 한현희 선수와 이제 좀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나왔어요, 작년에 다시 나왔으면 사실 괜찮았죠, 한현희 선수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도 안 좋고 또 포스트 엔트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영입하려는 구단 쪽에서도 한현희 선수에 대한 자꾸 이 실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20인 후에 또 한 명을 내주다 보니까 과연 한현희가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 메리트가 사실 없죠. 메리트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선수가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올 시즌 성적이 사실 뭐 선발 마무리 뭐 9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많은 이닝도 또 소화를 하지 못했고 엔트리도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인기가 이게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죠. 한현희 선수가. 네. 요 오선진 선수의 다시 하나로의 복귀 FA 계약 요거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오선진 FA로 다시 이제 친정팀에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선진 선수 보니까 딱 연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어. 네. 그러네. 머리도 좀 약간 뒤 길러가지고 그런가? 우리나라 노래 중에 네. 제목이 가장 긴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잔나비의 무슨 뭐 그런 거거든데. 잔나비요? 네. 잔나비의 노래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그 제목이. 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두네. 왜 이렇게 제목을 길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심 받으려고 길게 지었다고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거든요. 보상 선수 확정. 이제 보상 선수들이 일단 한 명 한 명 짚어보죠. 일단 박동원 선수의 보상 선수. 네, 이제 김대유 선수가 이제 지명이 됐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광남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이제 롯데 김유영 선수가 지명이 됐고, 최윤성 선수의 보상 선수는 윤호설 선수. 예. 그리고 양의지의 보상 선수는 이제 전창민 선수가 전창민 됐고, 선수 됐고. 노진혁의 보상 선수는 이제 안중열. 안중열 포수가 됐고. 예, 박세혁의 보상 선수는 이제 박준영 선수가 박준영 지명이 선수 됐고, 삼루수. 예, 김상수의 이제 보상 선수는 이제 김태훈 선수가 예.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제. 지명 예. 선수 다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이 지명 선수가 가가지고 또 활약을 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상 선수 대박난 경우들이 예, 이제 이원석 선수도 있었고, 이원수 선수도 예, 있었고, 김승희 선수도 아마 네. 예, 좀 잘했을 거예요. 김성배 선수도 있고. 김성배도 있고. 예, 예. 지금 그래서, 7명 중에서는 어느 선수가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김대우 선수가 조금. 김대유. 예. 음. 김대우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죠. 야. 김대우 선수가 최근 LG에서 2년간 50경기를 넘게 뛰었습니다. 2년 내내. 네. 근데 평균 자책점이 다 2.13, 2.04였어요. 그러니까 불펜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김대유 선수가 이제 좌완이잖아요. 좌완 약간 사이드암이죠. 사이드면서 약간 좀 까다로운 투수 유형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LG로 이제 이적한 첫 해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경기도 이제 많이 못 뛰었는데 최근 2년간은 너무 좋은 성적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아가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기아가 올 시즌에 이준영 선수 말고는 불펜에서 김유신 선수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김대호 선수 영입을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진짜 제대로 아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선수를 묶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LG는 좀 젊은 투수들을 좀 많이 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LG가 확실히 이게 뎁스가 늘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김대호도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네. 예, 못 묶었네. 최근 2년간 성적이 2.13에 2.03. 근데 못 묶었어. 네, 50경기를 뛰면서. 이게 진짜 좋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요. 2점대 초반이니까.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일단 올 시즌 FA 같은 경우는 또 FA 이 스토브리그 기간에는 이 포수 선수들이 정말 이슈가 됐는데 안중면 선수가 이제 NC 다이너스 노진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가게 됐어요. 이거는 NC가 지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세혁 선수 영입을 했는데 네. 백업 포수를 보면 뭐 김흥민 선수라든가 뭐 삼성에서 이제 자유계약으로 풀린 이제 권정우 선수라든가 사실상 이렇게 백업이 박대호 선수라든가 박대호, 네. 네. 백업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중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은 조금 약한데 수비는 굉장히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군 본부는 네. 다 맞췄고 네. 또 안중면 선수 가능성을 롯데에서 좀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안중현 선수는 아마 요긴하게 쓸 겁니다. NC에서는요. 예. 근데 또 이것도 롯데 입장에서는 또 안중면이 또 터질 수 있는 선수 데려가는 아니 근데 뭐 뺏기니까 유강남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강남이 주전 이제 지시환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지명 선수 강태일 선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상무에서 조만간에 제대한 손성민 선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 쪽에 조금 여유를 롯데 자이언츠 쪽에서는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베어스는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NC 다이너스 내야수 박준영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요. 이게 좀 의외였죠.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네, 박준영 선수는 사실 뭐 포텐이 터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거든요. 원래 투수로 입단했다가 야수로 아니죠. 야수로 입단을 입단했다가 했다가 투수를 투수로 했고 했다가 팔꿈치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야수로 돌아온 맞아요. 케이스죠. 맞아요. 유격수 되고 삼루수 되고. 근데 이제 올 시즌 10월 달에 네. 왼쪽 어깨 탈구 수술을 해가지고 재활 중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 베어스 쪽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내년 스프링 캠프 는 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개막에 앞서서 개막 엔트리에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준영 선수를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상 선수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보상 선수에 대해서 한 줄 평 정리해 주십시오. 보상 선수 대박을 향하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터진 선수도 있지만 포텐이 터지지 않은 선수도 있거든요. 남아있죠. 네, 남아있잖아요. 뭐 김태훈도 그렇고 박준영도 사실 포텐이 터졌다고 보긴 또 어렵고. 그럼요. 네. 장타력도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NC가 데리고 간 이제 전창민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조금 심기일전하다 보면 뭔가 이제 분위기 전환도 되고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던 실력들이 자연스럽게 또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보상 선수 신화가 이 또 안에서 또 벌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6강 12년 만에 진출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저도 잘 축구를 안 보거든요. 네. 그런데 월드컵은 보게 돼요. 아, 월드컵 봐야 돼. 월드컵은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경기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촌 축제라고 하잖아요. 네. 아. 야구도 사실 지금 WB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을 따라가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드컵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축구. 전 세계.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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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